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맞아? 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면서 기본적으로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중학교 때는 대충 알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정의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진짜로 짜투리 같은 걸 질문을 많이 해. 옳은 것을 고르라, 틀린 것을 고르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형적인 유형이야. 그래서 정의를 외우고 있어야 돼, 거의. 첫 번째 항인데, 항이 뭐야? 우리 중학교 때 항을 뭐라고 배웠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그래서 2 곱하기 a를 우리가 어떻게 적더라? 2a라고 적잖아. 그럼 요게 하나의 항이 되는 거야. 맞아? 예. 자, 2ab는 2 곱하기 a 곱하기 b잖아. 네. 얘도 하나의 항이 되는 거지. 맞아? 네. 자, 2a 제곱도 하나의 항인 거야. 네. 맞아? 자, b분의 3a. 얘는 항이야. 이것도 하나의 항이야? 아니면 하나의 항이 아니야? 항이죠. 하나의 항이야? 3A. 자, b분의 3a는 하나의 항이야. 왜 그래? 얘는 3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1 아니야? 네. 그래서 얘도 하나의 항으로 보는 거야. 맞지? 이 항이 하나로만 이루어지면 단항식이라 부르고. 맞아? 네.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다항식이라 부르고. 맞아? 네. 틀렸지? 다시 설명한다. 잘 들어라. 너 중학교 때 2학년 때가 1학년 때 배우잖아. 항이 2개 이상이면 다항식이라 부르고, 항이 1개면 단항식이라 불러도 되고 다항식이라 불러도 돼. 요런 걸 낸다고 학교에서. 중간고사 1번 문제. 자, 항이 2개, 3개, 4개일 때는 다항식이라 해야 되는데 항이 1개면 단항식이라 불러도 되고 다항식이라 불러도 돼. 다항식의 정의가 뭐야? 1개 또는 2개 이상의 항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항식이 되는 거야. 뭐가 있어? 더하기가 있잖아. 더하기나 빼기로 항이 연결되어 있으면 항이 구분되거든. 즉 얘는 2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야. 항은 곱으로만 연결했으면 항인데 1개도 다항식, 2개도 다항식, 3개도 다항식. 근데 1개는 단항식이라 불러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그대로 딕션 자체로 외워버려. 우리 개수가 뭐야? 개수.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해요. 우리가 4a 제곱이라고 했을 때 a 제곱이라는 문자의 개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맞아? 네. 자, 마이너스 2분의 3 ab지. ab의 개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얘 가지고 가져와야 돼. 네. 얘 가지고 가주셔야 돼. 필기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필기는 왜 아무도 안 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일 못 오는 친구가 누구라고? 저 못 올 수 있어요.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 있는 거야? 대전만 못올 것 같아요. 왜? 삼촌이 아침 일찍 온다 했어. 삼촌이 아침 일찍 온다. 근데 삼촌 오는 거랑 네가 못 오는 거 무슨 상관이야? 삼촌 오늘 오자마자 바로 온대요. 어디를 가? 그럼 어쩔 수 없지. 유튜브 올릴 테니까 봐야 된다. 너도 혹시 못 오니? 저요? 어. 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못 오면 유튜브다. 예. 자, 차수는 뭐야?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하지. 네. 그래서 차수는 특정한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야. 이거 몇 차수야? 2차. 2차야, 맞아? 네. 2차식이지. 그래서 보통 애들이 차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차수는 뭐라고?
특정한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야. 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게. 이 고등형으로 함께 고등형으로. 자, 2a 세제곱 b지. 네. 자, 이거 한번 배웠던 도윤아, 얘 몇 차수야? 몇 차야? 몇 차냐고요? 얘 몇 차야? 몇 차량이야? 어, 4차. 3차. 규민이 몇 차야? 3차. 아, 아, 예솔이는? 수업했는데. 5차인가? 자, 얘는 자, 이제부터 알아야 돼. 얘는 A에 대한 3차야. A에 대한 3차항이고 B에 대해서 몇 차항이야? 1차. 1차항이야. 얘가 중요해. 별표 쳐놔라. 이제부터 뭐에 대한 몇 차인지를 물어볼 거야. 문자가 한 개만 있으면 그냥 물어보겠지. 차수가 몇 차인지. x 제곱으로 시작하는 x밖에 없으면 그냥 몇 차입니까? 2차. 근데 얘는 문자가 두 개나 있잖아. 그러면 어떤 문자에 대한 차수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A에 대한 3차항이고 B에 대한 1차항인 거야. 이거 꼭 필기해줘.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이런 걸 물어본다. 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조금 더럽다. 굳이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 민재가 오늘 오겠지? 당근이죠. 응? 얘들 내가 근데 그때 보냈는데 안 받는가? 덕진. 이 자식 여기 있는데 안 받구만. 야, 민재는? 신민재? 민재. 민재야, 오늘 수업 올 거지? 자, 보자고. 자, 동류항. 동령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동류항 정의가 뭐야?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지. 여기는 읽지 말고 문자. 자, 얘는 뭐야? 문자와 그 차수가 같은 항이지. 맞아? 근데 동류항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혹시 기억해? 가영아, 우리 동류항이 왜 중요해? 뭐 때문에 중요해? 이제 그런 걸 물어봐. 학교 선생님들이. 야, 왜 굳이 동류항을 찾아야 돼? 라고 물어봐. 동류항. 응. 현빈아, 동류항끼리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해? 뭐 할 때 동류항끼리만 돼? 인수는 계산식이요. 어? 그러니까 뭐 할 때 동류항끼리 계산하지? 이요. 빼기. 더하기 빼기. 우리 동류항이 아니면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잖아, 서로 간에. 아니야? 네.
3A랑 4B를 못 더하지. 그냥 3A 더하기 4B라 적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요항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다? 더하기 빼기 하려고 그래. 서로 간에 더하고 서로 간에 뺄 때는 동요항끼리 더하고 동요항끼리 뺀다. 기억나지? 예.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흘러들었던 것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로 온다니까. 진짜로 물어본다 이렇게. 야 동양을 왜 구분해야 돼? 그럼 누가 그래? 사칙현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려고 해. 그럼 틀리지. 곱하기 나누기는 동양이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 2a 곱하기 4b는 8ab 되지. 근데 더하기 안 되잖아. 2a 더하기 4b는 그냥 2a 더하기 4b야. 맞지? 동양의 포인트는 뭐다? 더하기 빼기 때문이야. 자,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첫 번째 뭐래? 5xy가 있는데 거기서 x의 개수는 5y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어? 봐라. 5xy라며. 네. 근데 x의 개수지. 네. 그럼 x에 곱해진 숫자잖아. 네. 그럼 x니까 y도 상수 취급해서 5y가 맞아. x의 개수라고 불렀잖아. 5xy에서. 그럼 x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xy의 개수라면 5가 5야. 자, 이게 되게 말장난이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수학이 이런 게 짜증나는 거야. 봐라. 만약에 xy의 개수라고 하잖아. 그럼 5야. 근데 뭐라 물었어? x의 개수래. 그럼 x만 문자라는 거야. 5y까지가 숫자라는 뜻이지. 말장난이잖아. 말장난이지. 원래 이래. 근데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문제 개념도 어렵지. 근데 물론 하다 보면 되긴 돼. 처음에만 짜증나지 적응되면 또 돼. 별건 없거든. 자, x에 대한 3차식이래. x라는 문자만 보면 3차식이지. 그럼 상수항은 뭐가 돼? 얘가 상수항인 거야. 왜? x에 대한이라고 물었잖아. 얘 아니지. 얘는 아니다. 얘는 x의 1차식이잖아. 얘 x의 2차식이고. 다시 보여줄게. 봐봐. x에 대한이라고 했잖아. 맞아? 네. 그럼 얘 x의 3차, x의 2차, x의 1차야. 상수항이 뭐야? 얘인 거야. 지금 y는 문자잖아요. 아니, x에 대해서는 y는 숫자가 되는 거야. 숫자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라고. x에 대한이기 때문에. 자, y에 대해서는 여기 2차항 있지. 여기 2차항 있지. 이거 y에 대한 1차항이지 y의 상수항이야. 됐어? 그럼 여기는 y의 2차항의 개수는 얼마일까? y 2차항 개수. 규민아, 네. 이 식에서 y의 2차항의 개수는 얼마일까? 틀려도 돼.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 소연이 어떻게 생각해? 틀려도 돼. 4. 어? 아, 2. 2? 네. 현빈이는? x제곱 마이너스 2. 그렇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지. 왜? 여기도 2차항이지. 그럼 개수 x 제곱이잖아. 여기 2차항이지. 개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2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것도 하나 살짝 적어놓으면 좋지. x의 제곱 빼기 2가 돼. 오늘 한 챕터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많이 안 해. 솔직히 매국 중에는 오늘 시험 쳐가서 피곤할걸?
집에서 자고 싶었을 거 아니야. 자고 싶었는데 내가 억지로 부른 거지. 아니에요. 아, 아니라고? 아, 공부하고 싶었어? 알았어. 좀 더 시키겠어. 나왔다. 자, X. 이게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 좀 봐야 돼. 진짜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수학에서 진짜 잘 안 나오거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오면 애들 작살난다는 거야. 내가 그런 얘기를 해. 너희는 이제 5등급제니까 좀 다른 건데. 얘는 9등급제를 기준으로 할게. 내가 보통 이런 얘기 해.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 정도 되는 유형을 공부한 친구를 우리가 2등급이라 불러.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요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10%밖에 안 돼. 근데도 그 유형을 공부하는 거야. 그런 애들을 우리가 2등급이라 불러. 그 말은 2등급이 안 되는 애들은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쓴다는 거지.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40%, 30%면 되게 높은 거거든? 그런 유형 위주로 공부한다는 거야. 2등급 정도 되려면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인 거. 그것까지도 유형을 외우고 있어야 돼. 1등급은 5% 정도 되는 걸 외우는 애들이야. 그럼 문제집을 치잖아? 한 2권 정도 사면 한 번 정도 그 유형이 나와. 그럼 그 유형을 익히려면 적어도 4권 정도는 풀어봐야지 그 유형을 2번 이상 푸는 거잖아. 1% 나올 확률이 1%면 되게 낮은 거지, 너 입장에서. 한 10권 정도 사면은 한두 번 나와. 거기까지 완벽하게 마스한 애들이 전국 1%라고 얘기해, 보통.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지금까지 내가 이 동네 와가지고 9년 동안 애들 가르치는데 학교 시험에 한 번 나온 적 없다, 요 개념은. 근데 항상 가르치지. 네, 혹시라도 1%, 2%를 위해서. 봐봐. 이 식을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저 식은 x에 대한 3차식이야. x 최고차항이 3차거든. y에 대한 2차식이야. 근데 여기 뭐가 여기 있어? xy에 대한. 그럼 xy에 대한은 무슨 말이야? x도 문자고 y도 문자라는 거지. xy에 대해서는 4차식인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고2 되잖아? 이거 기억하고 있는 애들 100명 중에 99명 못해. 한 명 기억하고 있어. 진짜로. 왜? 고2 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거든. 모든 문제집에서. 고3 때 나와요? 안 나온다. 어쩌면 고3 끝날 때까지도 안 나온다. 이 개념은. 보통 하나의 문자에 대한 몇 차식을 물어보지 x, y에 대해서 몇 차식인지는 잘 안 물어봐, 솔직히. 개념원리 한번 딱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자, 다항식을 정리하는 거 한번 보자고. 다항식의 정리. 우리 위에 있는 식 중에서 이런 거 하나 가져와 볼게. 위에 있는 거 하나 가져와 볼게.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요거 그대로 가져와 볼게. 요걸로 한번 해볼게. 얘를 좀 이쁘게 정리를 하고 싶어.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내림차순이 있고 오름차순이 있어. 내림차순은 뭐냐면 높은 항부터 높은 항 먼저 내려가며 정리야. 내려가며 순서대로 정리. 우리가 보통 적는 게 내림차순이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2차항을 쓰고 1차항을 쓰고 상수항 쓰잖아. 그게 보통 내림차순이야. 오름차순은 반대야. 낮은 항. 보통은 뭐야? 상수항이지. 낮은 항 먼저. 올라가며 정리야. 마이너스 7 플러스 2x 마이너스 x의 제곱. 상수항 1차항, 2차항으로 갔잖아. 여기를 오름차순이라고 해. 여기까지만 오면 좋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뭐에 어떤 문자에 대한 오름차순, 어떤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인지가 나온다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거기까지. 봐봐. 일단 이거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 이제 요 부분을 필기해. 아니면 거기 적혀있는 대로 뭐 밑줄 치든지. 이제 문제 이 위에 거 손 건들 테니까. 필기를 해도 되고 밑줄 쳐도 돼. 민재는 연락을 해도 답이 안 와. 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답을 안 해, 이 새끼. 자, 갑니다. 쭉. 더 했나? 자, 두 개를 해볼게. 얘를 y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x에 대한 오름차순을 한번 해볼게. 자, y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y의 최고차항이 몇 차항이야? 1차 1차항이지. 개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맞아? 내 문제 뭐 잘못 준 것 같다. 얘랑 얘랑 동량 계산되네, 맞지? 얘도 동량 계산되는 거야? 계산해서 하자. 3x의 제곱, x의 제곱, 2x의 제곱. 2x의 제곱에 빼기 2x 더하기 5x 플러스 3x 적고 y지. y 1차항이잖아. 맞아? 그럼 y의 상수항은? 나머지 상수항. 순서는 상관없다. 6을 먼저 적어도 된다. 왜? 어차피 x 세제곱하고 6은 둘 다 상수니까. 아이가? 자, x에 대한 오름차수. 그럼 x에 대해서 가장 낮은 차수가 얼마야? y가 없네? 그냥 6이지. 맞아? x에 대해서 가장 낮은 차수는 6이잖아. 그 다음에는 1창. x에 1창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앞에가 정리하면 플러스 3y에 마이너스 1에 x 1창까지 상수했고, 남은 게 2창. 얘랑 2차지. 2y에 x의 제곱에 i가 마지막 x의 3창. 이렇게 가야가 되나? 규민이는? 어? 입니다. 돼? 자, 내려갑시다. 다항식에 덧셈과 뺄셈인데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라 가지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 풀지? 괄호 풀 때 뭐 이용해서 풀더라? 괄호는? 공식 저런지 뭘 이용해서 풀어? 분배 없이. 분배 없이.
괄호 풀 때는 분배 법칙이지. 괄호 묶을 때도 분배 법칙이다 사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묶는다잖아. 그게 사실 분배 법칙이야. 그 인수분해가 분배 법칙이야. 묶는 거 푸는 거 둘 다 분배 법칙 이용하는 거야. 그 다음 뭐 할까? 동료한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래. 더하기 뺄셈. 뭐 곱하기는 뭐 그냥 곱하면 되잖아. 근데 더하기 빼기는 반드시 동류한끼리 모아서 더하기 빼기 해야 되지. 맞나? 중요한 포인트. 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교환 법칙. 야, 2 더하기 3하고 3 더하기 2 같은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예. 더하기에서 교환 법칙 되는 건 당연한 거 아이가? 네. 얘 얼만데? 6의 얘는 6의 이거잖아. 이게 교환 법칙이잖아. 결합 법칙은 뭐야? 더하기끼리 있을 때는 뭘 먼저 계산하든 상관없대. 바로 2a 더하기 3a 더하기 4a야. 맞아? 앞에 두 개 먼저 해서 5a 더하기 4a는 9a지. 네. 뒤에부터 계산하면 7a, 2a 더하면 9a지. 그래서 괄호 어떻게 쳐? 이렇게 치든 이렇게 괄호를 쳐서 앞에를 먼저 하든 뒤에를 괄호 쳐서 뒤에를 먼저 하든 상관없대. 빼긴 한데 더하기만 돼. 숙제는 13페이지까지 거의 없지? 비루하지? 아, 참, 야, 이거 내 얘기해. 너희 맨날 이거 들어. 개념 원리 익히기 푸시고요. 잘 들어. 위에 필수로 적히는 거 있지? 밑에 풀이랑 답이 있지? 필수는. 그래도 풀어라. 쌤, 밑에 답이 있는데 왜 풉니까? 풀어. 답 보고 풀라는 게 아니고 그냥 풀고 답을 확인하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 풀어라. 오늘 여기까지.